삼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국어 문제 풀고 필요한 질문들 써놨는데 잠깐 이제 녹화하기 전에 학생한테 이유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이라고 하면 어떤 글이나 원고가 있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거든요. 듣는 사람에게 여기 원고 안에서가 아니라 꼭 예를 들어서 무대가 있고 무대 밖에 있는 사람한테 호응을 이끌듯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긍정하시죠? 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시선을 집중하거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청중이 리액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계속 얘기하다가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쳐요. 그러니까 박수 칠 타이밍도 청중이 잘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는 유도탄이에요.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중들이 반응을,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글이나 내용에다 써주는 거를 청중의 반응 유도라고 그래요. 그럼 뭘로 하느냐? 말로. 청중이 대답하도록 말로 질문하면 청중이 네 하고 답변을 하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말을 이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청중의 리액션, 박수 치세요. 이렇게. 좋으면 박수 치세요. 이렇게. 동의하면 박수 치세요. 하고 유도할 때를 청중의 반응 유도라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질문한 이유는 청중의 반응 유도가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두 번 풀어서 그 샘플을 기억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해하겠지만, 자, 글 사이에 가로로 쳐 있는 경우도 많고,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 아니면 청중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해됐나요? 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이 충분한 합의라는 단어랑 이게 사회 구성원이죠. 네. 이게 공동이에요. 공동체예요. 합의를 함께 가는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쌤, 보니까 이거 전체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 이렇게 나오는데, 알겠는데, 요게 두 개가 같다고 그러는데, 공동체 함께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똑같아요? 그랬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 공동체고, 충분한 합의가 만들어지면 함께 가요. 뭐 이렇게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 이행, 사회 변화, 새로운 물결이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면 이 타깃이 될 때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요. S-, O-도 되고 P-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개가 같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같은데, 이 단어가 전체적으로 문맥상으로 이 첫 번째 원파라고, 이 두 번째 선택지에 나온 요것하고 전체적인 의미나 뉘앙스가 같은 주제다. 같은 카테고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르셔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고를 때는 충분한 합의하고 공동체.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한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됐죠? 여기서 보면 무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이다. 그러면 자, 저항을 하고 그 결과 무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어에서 쉽게 내는 게 P이면 Q이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이걸 뒤바꿔서 많이 내요. 여기서 보면 상호 인정관계에서 무시에 의한 긍정이 파괴되면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 자아실현의 현실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두 번째예요. 자, 파괴되는 1번 기회 상실. 세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이후예요. 세 번째, 저항하게 돼요.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시에서 이 저항까지는 4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무시에서 저항으로 가는 거지, 저항에서 여기는 뭐라고요?
저항해서 무시로 갔죠, 화살표가. P면 Q이다 하고 Q이면 P다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껴있을 뿐이에요. 국어 문제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항상 과정을 체크해야 돼요. 자, 문제 왜 나왔는지 알겠죠? 네. 본인이 왜 혼동했는지도 알겠죠? 네. 둘도 나왔는데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면 이쁜 이 뜻을 이렇게 연음으로 써는 건데 이 뜻을 이거 볼 때는 항상 이거 문쳐 보고 이거에 맞춰서 보시는 거죠. 네.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이 문짝으로 했을 때는 항상 제가 국어를 풀 때는 뭐라고요? 완결성으로 풀어야겠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그럼 이 주어가 뭘까요? 숨겨둔 주어가 누구한테 이 뜻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네? 후손들한테.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경계 교훈 이런 뜻이야. 경계 교훈을 줬어요. 그러면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선조들이 이런 교훈을 전합니다. 그러면 명령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쇼셔체로 듣지만 요게 잊지 마십시오 하고 잊지 마시오 하고 평서가 아니라 명령하는, 권유하는, 요청하는 청유 내 후손이니까 명령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청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청 권유해요 후손한테 이게 하라고 거의 명령으로 해도 틀리진 않는다. 그러면 더 틀리는 게 있으면 그게 답이지만 안 그러면 저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청유형이라는 게 나왔냐고 선택지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왜 그 정도로 내면 그 정도 뉘앙스를 구분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거를 구분하는 것까지 문제를 만들면 찬반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수능은 절대 그렇게 못 내죠. 됐나요? 네. 자, 다음에는 자 2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했어요. 제조 검사로 20년 가까이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술이 등장으로 시설이 교체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실업 상태가 놓였어요. 자, 불가피하게가 뭐예요? 기술의 등장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경제 상황은 뭐예요? 20년 가까이예요. 네. 똑같네요. 자, 여기 실업이 뭐예요? 여기 실업이에요. 자, 문장과 문장을 맞추어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일치관계로 잡아주니까 풀리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했던 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게 이렇게 수명이 되고 이렇게 수명이 되고 이렇게 수명이 돼요. 이게 피크치 전성기인데 네. 떨어져 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전성이 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필름으로 해서 필름 인상을 잘해. 필름으로 잘해서. 그러면 그걸 옛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통 안에 넣고 이렇게 흔들고, 풍으로. 네. 근데 디지털이야. 그걸 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디지털로 하면 필름 이거를 인화하는 게 없어지죠. 네. 그러면 실업자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로 교체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교체되는 게 불가피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년 지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외에 이렇게 시설이 교체됨에 따라 등장하는 것 때문에 등장하기 전에는 뭐냐? 20년 동안의 평온한 과정이다. 이만큼. 이렇게 주변에 더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면 이걸 안 갔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정보를 더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공정의 가치를 발견한 공간이 왜 아니냐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얼음이 풀린, 얼음은 부정이고 풀렸어, 이건 좋아요. 버들이 휘날리고 종다리새 창국을 시험할 때면, 이때가 되면 이건 좋을 때죠. 네. 나는 봄볕 따뜻한 땅 위에 나서리라 그랬죠. 네.
근데 얼음이 풀렸다. 그럼 땅이 긍정. 근데 봄볕은 인데 이 땅은 얼음이 지금 뭐라고요? 얼었던 게 풀리는 과정이겠죠. 네. 근데 이게 긍정의 가치. 이게 얼음. 얼었던 게 지금 풀리는.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봄볕 때문에. 봄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얼음도 있고 풀도 있고 동시에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 위에 나설이라 그러면 땅 위에 집을 나설이라 그럼 집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이게 이 나설이라를 떠나로 해석하면 이건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걸 긍정으로 보더라도 따뜻한 땅이라고 했으니까 풀렸죠. 네. 따뜻한 땅 위에 나설이라 그럼 따뜻한 땅이니까 긍정이 펼쳐진 기대감은 있어서 이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세모라고 봐야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네. 긍정의 기운이 있어. 이게 수식이 따뜻하니까. 근데 봄볕이 따뜻한 것이 땅이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는 애매하네요. 나머지 단어들도 다 확인해야겠네요. 됐어요? 네. 이걸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누굴 봐요? 어머니. 어머니는 뭐예요? 허물이에요. 그럼 허물을 보는 것이 긍정의 가치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좀 부정적인 네, 부정적이요. 이미지인데 네. 여기는 뭐라고요?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죠. 네.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매미는 이제 매미의 구실을 하죠. 네. 매미도 노래도 사라지죠.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고 떨어지라고 뭐 허물의 힘에 놀라서 슬픈이 손을 떼고 집으로 갔죠. 네. 그러면 나의 허물이죠. 네. 그러면 이 집을 벗어나야 내가 새로운 긍정을 찾죠. 그러니까 부정은 아니지만 네. 이 허물이 부정은 아니지만 네. 내 존재죠. 출발점.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벗고 날아갔죠. 네. 그러면 어머니를 보고 나도 이걸 벗고 날아가야죠. 이제 구조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긍정보다는 여기 긍정의 가치를 찾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긍정의 공간을 긍정하자. 허물을 보고도 반전해서 긍정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허물을 벗고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벗고 날아가는 구조로 되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렇죠. 벗고 날아가야 되니까. 매미의 허물이니까. 네. 요 땅이는 여기에서 보면 얼음 풀린 냇가에 버들이 휘날리고 어린 종달이 하늘에 창공을 시험할 때면 그러면 어린 종달이는 하늘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 네. 땅 위에 나설이라 그럼 봄이 되면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은 다 땅이 돼버리죠. 네. 땅은 다 봄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긍정의 가치를 발견한 특별한 이유를 여기서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시간 때문에 시간에 이렇게 시험할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긍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지 공간의 의미를 발휘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네. 그죠? 근데 어떤 땅 위에 찾아서 내가 나설이라면 그 땅 위에 섰어. 그냥 나와서 섰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치면 긍정의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됐어요? 네. 다음에 또 보고 이거는 다음에 이거. 자, 목적격과 주격에서 이 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 이런 뜻이요. 네. 은는이가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자격이 을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다가 서술격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네. 그러면 목적격인 나 주격인 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목적격인 목적 눈목자의 관역적이에요. 주체가 바라보는 거. 이 주격은 주체예요. 주체. 주어, 주체, 중심. 이 주체들이 바라보는 건 목적격. 네. 그럼 목적은 뭐야? 눈목자의 관역도 눈으로 찢는 거.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얘에서 출발해서 이걸 보고 여기에 관역이 있어. 그럼 여기는 목적어. 이거는 주어. 이거는 서술어. 목적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이민자 씨는 주어입니다. 는 있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통보를 받았고, 투표하라고, 그죠? 네. 이민자인데,
지정된 당사에 어쨌든 투표하라고 그랬어. 네. 아, 왜 지정된 데 차별하느냐? 동등한 투표를 요구했다. 그죠? 네. 그랬더니 이민자가 가세하고 시위가 확대되고 투표 승인이 됐어.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있으면, 자, 선택 B씨가 시위한 이유는 주적인 나의 주장. 그럼 주체죠, 내가. 네. 투표 주체가. 네. 주체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 뭐라고요? 투표. 동등한 투표를 하라. 영영시로부터 형성한 목적격인 나, 어떤 이 시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봤을 때, 이민자 B씨를 봤을 때, 그죠? 네. 시가 나, 이민자를 봤을 때, 에? 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승인했잖아. 네. 받아들여지 적기 때문에 시위했냐고. 순서가 바뀌었죠. 네. 받아들여 달라고 시위한 거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목적격이란 건 뭐야? 시로부터 형성한 나는 시가 주어, 목적인 주어,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위한 건 아니잖아. 네. 받아들여 달라고 한 거지. 네. 됐어요? 자, 이것도 B면 Q이다의 순서만 바꾼 거죠. 네. 근데 단어가 다 있으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 관계 서술어가 뭔지. 이렇게 생각의 완결성. 자, 목적격 나는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상이다. 그럼 목적격 나야. 그럼 사회가 뭐예요? 여기서는 시. 뭐뭐시. 뭐뭐시가 나를 보는 거. 네. 그죠? 당신은 어떻게 요구해요? 저쪽 지정된 당사에 투표하세요. 이렇게. 네. 주격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목적격 나인, 목적격 나. 너야, 목적격 나. 저쪽에서 투표하세요. 라는 나는 내가 아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주체로서의 투표, 동등한 것을 투표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그치? 네. 주체인 나는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해.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다른 떨어져 사는 게. 네. 이 목적격 나는 목적격 나. 목적격 나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주격 나가 있고 목적격 나가 있어. 이 시가 너 이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시가.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너, 야, 내가 볼 때는 얘 목적어죠. 난 동등한에서 투표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격인 나는 주체가 있는 애야, 주체. 중심이 있는 애인데, 목적격 나에 반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목적격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시에 반발해야죠. 네. 그러면 주격인 나가 새로운 자아성을 목적격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한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시를 볼 때는 시가 목적이에요. 시를 보니까. 네. 이 시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목적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요걸 가지고 얘한테 뭘 반발해? 얘가 규정한 쓸데없는 건데. 아니다. 나는 이게 아니라, 너네 잘 봐라. 너네한테 요구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죠? 네. 그러면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개인의 자아를 형성할 때, 내가 바라보는,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서 생기는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학생이 선생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래요. 이것을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이거는 나는 안 해.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배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 하고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목적격 나를 근데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얘기해. 선생님은 이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케이, 그거 내가 수용할게. 그것을 수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목적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걸 수용해서 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꼰대는 안 되는 거지. 네. 이 시험 문제 왜 나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주어로도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주어들이 나를 정의하는 목적어로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됐어요? 이 문제 왜 나왔는지? 네. 그럼 다 정리했죠? 네. 다 설명이 됐는데 요거만 본문상으로 좀 확인을 더 해야 되겠는데 읽어보고 네. 주변 읽어보고 다시 질문하거나 추가 질문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쌤입니다.